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네, 오르긴 올랐고 이제는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좀 이성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용역님의 또 조언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올라간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보는 부분 자체는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컸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에 거는 기대로 잡아봤습니다. 네. 상승의 배경에서 중국을 좀 보셨네요. 이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또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한 배경도 좀 알아야 될 텐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국내 시장 자체가 간밤에 미국 시장이 기업들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또 교준금리가 10년만에 국채금리가 1.90 돌파한 이후에 1.85 정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약으로 부진한 흐름으로 좀 끝났어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런 국면 속에서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약세 흐름을 딛고 국내 증시가 오늘 6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1월달이 지금 1월 20일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 1월달 시장을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상승이 없었어요. 보니까 코스피가 올해 지금까지 영업일산 14일 정도 되죠. 14일 중에서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6일 만에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래간만에 플러스를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내 증시 자체가 어려웠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가장 큰 부분 자체는 낙폭 과대죠. 기술적 분석상 오늘 저 아침 방송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격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반등 나온다 그런 관점 말씀드렸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여기다가 오늘 이제 상승 부분을 역할했던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던 게 아닌가. 기준금리 인하 부분 자체가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시장 자체가 약보합 정도 거래됐는데 아무래도 10시 정도 전후에서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나스닥 선물시장 자체가 약간 상승 반전한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도 종가까지 강세 흐름으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죠. LPR을 작년 12월 달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정책적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죠. 작년 4분기 때 GDP 성장률이 4% 성장이 좀 못 미쳤던 부분이고 또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중국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했던 건데 실제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 경기가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미국 경기는 빠르게 좋아지면 안 됩니다. 완만하게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중국은 많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좀 완만하게 좋아져야 되는 거고 중국은 빠르게 좋아지면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제조업 기반의 주요 경기 민감지들이 반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증시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초 자체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작년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충분히 이제 3, 4월 달 정도에 나온다 한다면 국내 증시 자체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오늘 특히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급반등입니다. 2.7% 급반등이거든요.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과 관련해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아무리 거기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청약이 끝났고, 내일 결국 환불이 됩니다. 환불이 되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느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영향력이 크겠죠. 물론 코스피도 사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 주식시에 기관 투자가 사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인 강세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숨통,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해결이 좀 되면서 중국 기준금리와 맞물려서 오늘 주가가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설 기계 업종이 가장 많이 떴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 철강 업종 막판에 조금 많이 밀렸는데 화학주라든가 그다음에 중국발 소비 성장 관련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무려 2.7% 정도 급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하락과 관련해서 성장률이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종목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 종목은 중소형 종목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받아봤는데, DY 파워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주가의 반등 부분 자체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에서 찾는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쪽이 굴삭기 쪽이거든요. 물론 현대건설기계도 올랐지만은 대표적인 중소형 종목 중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탄력이 크다 보니까 DY 파워인데 오늘 장중에 거의 17%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10% 정도 끝났었는데, 오늘 거래량도 무려 38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좀 됐어요. 중국의 굴삭기 모멘텀 자체가 작년도 상반기 때 고점을 좀 찍으면서 정점을 좀 찍으면서 전반적으로 굴삭기 관련해서 종목들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3월달, 4월달 고점 찍고 계속 빠졌던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월달에 굴삭기 판매 최대 성수기이고, 또 3월 전후에서 중국에 양해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항상 굴삭기 관련 종목들은 3, 4월 달에 괜찮거든요. 그 시발점이 좀 서서히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DY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PR 기준에서 5배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가 가장 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의미있게 기간 수급도 좋아지면서 현대건설기가 상승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한다면 중국 경기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강한 급반등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랴 저것도 보랴 시선이 분산돼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내일 시장의 포인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의미는 그래도 반등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반등이 부진했던 것 자체는 외국인들의 매매입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 선물 매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내일 선물 매매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 현재 지금 외국인 선물이 보시게 되게 되면 선물 지금 누적 매도 계약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3조 4천 가까이가 됩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좀 매도를 해놨어요.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다시 한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선물 매매와 관련된 분위 자체가 지금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종가에 약간 매도가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 전환 여부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외국 투자가 한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돼요. 최근에 거의 3조 원대 팔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즉 코스피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 전환 여부, 매수 전환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환불금이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인 수급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 쪽으로 들어갈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별 종목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내일 이후부터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좋아지는데, 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기관 투자가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을 하면서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종목들은 물량을 덜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LG 에너지 상장으로 인해 대형주 수급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본다 한다면 그동안 수급 악재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포인트 자체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중성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전략에 대한 팁도 나왔네요. 그러면 네. 절대 전략 총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일단은 저는 오늘 지수 저점은 단기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로 본다 한다면 어제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또 비교적 음봉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입니다. 이러면
거의 단기 저점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나스닥 시장의 차트가 지금 거의 저점까지 왔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나스닥 시장의 저점이 14,200입니다. 현재 지금 14,340이기 때문에 빠져도 1% 정도 언저리라는 거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시장이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스닥 시장도 여러 가지 최근에 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시장도의 반등과 코스닥 시장도 오늘 확실히 반등 나왔게 저점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920 정도까지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2,90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중심으로 해서 짧은 대응 가능할 것 같고 반등 이유가 중요하죠. 반등 이유는 결국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성장주의 시절 차별의 장세니까 여기에 미리미리 단기적으로 대응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여전히 IT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 새로운 원자재가의 강세입니다. 원자재 강세 수혜주. 그 다음에 의료업종 제가 계좌 오늘 같은 경우도 JS 코퍼레이션이 고점 나왔거든요. 어제 이제 영업이익 신고가가 나오고 시가가 문제인데 이런 의료업종도 괜찮거든요, 시적이요. 2차 전지는 항상 코스닥 시장에서 중립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종목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들이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